저 북쪽에 부여족이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고, 남쪽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만. 사만이 뭐죠? 마한, 진안, 변한. 이 마한 지역이 나중에 이제 백제 지역이 되는 거고, 진안 지역이 신라가 되는 거고, 변한 지역이 이제 가야가 되는 거예요. 가야가. 자, 그러면 아까 고조선 얘기하면서 단골 왕검 얘기를 했어요. 단골 왕검이라는 건 단골 임금, 샤만킹, 재정이 일치됐어요. 일본의 천황이 그런 뜻이에요. 천황. 제사를 지내. 일본은 근데 국화와 칼이에요. 제사는 천황이 지내고 정치는 누가 했어요? 막부가 있단 말이에요. 무사들. 막부. 그래서 국화와 칼이에요. 국화가 뭐예요? 천황가의 문장이에요. 문장. 천황가의 문장. 우리 저 조선시대 대한제국의 문장은 뭔지 아세요? 오약꽃이. 오약꽃. 이시잖아요. 오얀 리자. 오얀. 저기 일본 천황가는 국화입니다. 칼은 뭐예요? 막부. 그래서 그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에 대한 책을 국화와 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황과 막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정이 이거는 뭐예요? 어찌돼서 분리된 거죠. 분리됐는데 근데 천황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재정이 사실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첫 번째 직업이 무당이라고 봐요. 보통 이제 주술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거 농사 져가지고 먹는데 이제 아프다든지 흉년이 든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이거 왜 그럴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 뭔가 주술적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는 아프면 이거 낫게 해달라고 가서 이제 비리고 푸닥거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주술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가서 푸닥거리 한다든지 뭐 물어본다 기도할 때 이 사람한테 와서 쌀도 갖다 자기가 농사 짓는 것도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농사를 안 짓고 더 부를 축적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해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주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뭘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권력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국가가 형성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만에 그런 게 딱 나타나요. 사료에 사만에는 군장과 청군이라는 게 나타나요. 군장은 뭐예요? 정치적인 세속적인 권력이고 천군은 제사 지내는 종교적인 전문가예요. 자, 이 상공유사의 신라 시조 혁거세 왕조를 보면 신라의 육촌이 있었어요. 육촌. 그러니까 혁거세가 등장하기 전에 육촌. 그 육촌이 나와요. 첫째 알천 양산촌, 둘째는 돌산 고호천, 셋째는 무산 대수천, 넷째는 취산 진지촌, 그다음에 다섯째가 금산 가리촌, 여섯째가 명활산 고야천. 전부 뭐와 관련돼 있어요? 산이죠, 산. 무슨 산? 무슨 촌이야? 이걸 보면 마을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있어요? 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배산임수라고 그랬잖아요. 육부의 조상들은 다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천강신화, 천강신화. 하늘에서 내려. 당군도 어디서 왔어요? 사실은 하늘에서 왔죠. 부여도, 부여도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사실 이제 그 주몽은 뭐 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몽도 결국은 뭐예요? 해모수, 해무로 이게 다 뭐야? 해야 해. 하늘에서 내려오고 누구랑 그 이제 물가에 있는 유아하고 환경에서 났죠. 나중에 난 게 알이지만 결국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 박효컷에도 마찬가지예요. 박효컷에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빛이 내려오잖아요. 빛이 내린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 알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천강이에요. 천강. 하늘에. 근데 하늘에서 왔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나는 천손이다 이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왔다는 건 주로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유민 집단이다. 유민. 딴 데서 왔다. 곰토템은 어디예요? 거기 살고 있는 토착 세력이에요. 환웅족은 하늘에서 왔다. 이건 뭐예요? 딴 데서 왔다. 기본적으로 북쪽에서 온 거예요. 왜? 그때는 선진사회가 북쪽이니까. 여기 이제 보면 사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진수가 2298년에 쓴 책이에요. 역사책. 삼국지. 위오촉. 요걸 가지고 나관중이 어떻게 한 거야? 소설을 쓴 거지. 소설. 여기 보면 사만에 대해서 민속이 나오는데 5월에 파종을 해요. 5월에 10부 11부.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모습이 나와요. 무리를 지어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이 전통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춤을 출 때 수십인이 갖추어 서로 따르는데 위아래로 땅을 밟고 손과 발이 맞닿는 것이 마치 중국의 탕무와 비슷하다. 5월에 씨 뿌리고 나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만 제천대회지만 하고 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남녀가 모여서 조선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녀가 어디 같이 춤을 춰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남녀가 수십인이 하는데 여기서 답지저항하고 이게 원문으로 하면 답지저항하고 거예요. 답지저항하고 한다는 거는 발을 땅에다 띄었다가 올렸다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게 사실은 점프한다는 거예요. 점프. 길이길이 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맞닿는다. 그럼 손과 발이 수족이 상응한다. 이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북쪽 사람들은 북쪽 춤출 때 주로 뭘 사용해요? 발을 사용해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 댄스예요. 러시아 춤 어때요? 다 발로 갔죠. 발로. 저 남방 사람들은 주로 뭘 사용해요? 손. 태국 춤. 일본도 약간이에요. 우리는 손발을 다 사용해요. 그런데 특히 손과 발이 맞닿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손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발은 땅이에요. 손발이 천지가 일체다. 천지가 일체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K-팝, BTS 이런 거 많이 봤죠? 근데 이 BTS가 왜 인기가 있나 이렇게 보면 서양 애들은 팝은 서양 거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은 노래하는 애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백댄서예요. 백댄서. 마이클 잭슨이 있고 백댄서. 마이클 잭슨이 노래하면 뒤에 애들이 막 춤춰요. 근데 J-팝, 일본하고 한국 팝은 뭐예요? 대여섯 명이 나와가지고 한 애가 노래하면 딴 애들이 춤추다가 또 딴 애가 춤추면 노래하던 애가 춤추고 서로가 그 안에서 해요. 군무라고 해요. 군무. 그러니까 한 가수가 있고 싱어가 있고 댄서가 백댄서가 아니야. 백댄서는 벌써 이거 뭐 소외된 거예요. 소외돼. 우리는 7, 8명이 뭐야? 걔가 노래도 하고 뭐야? 춤도 추고. 가무를 같이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전통이야. 가무. 근데 일본 애들도 그거는 똑같아.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 우리 애들은요 꼭 점프를 해요. 뛰어요. 길이 뛰어.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싸이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보라고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노래 가사는 우리 기억도 안 나. 뭐예요? 말춤. 발을 그냥 말하듯이 딱 이게 뭐야? 답지저항하는 거지. 발을 올렸다. 그래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가사는 생각도 안 나요. 뭐가 생각나?
말춤. 근데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또 특징 하나는 이게 원래 비트가 4분의 4박자인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한 박자를 죽이고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을 살짝. 이 우리나라의 국악에 있는 이 무슨 박자예요? 이 엇박자예요. 엇박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가 그냥 네 박자만 했으면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 네 박자를 하는데 네 박자 인생인데 싸이는 거기다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4분의 5박자를 준 거예요. 이게 엇박자예요, 우리. 이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정말 히트친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어떤 팝이라는 거는 서양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적인 게 들어갔어요. 근데 싸이의 말춤을 가만히 보면 약간 무당춤 같아요. 길길이 뛰는 거예요. 길길이 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몰입도를 주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구경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같이 뛰어요. 이게 아주 K-팝의 매력이에요. K-팝.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노래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노래하고 또 뭐예요? 춤추지. 이게 다 조상의 전통이에요. 하여튼 이 위지동이전의 이게 그 제천대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거 사실 내가 저도 K-팝 본 적이 없었는데 공직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뭐 가서 보게 됐는데 딱 보고 놀란 거예요, 내가. 야, 저거 내가 위지동이전에서 본 게 저기 있네. 그래서 내가 간부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 싸이 뭐 이런 애들하고 이제 공연하는데 한번 갔어요. 일본에.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의 오쿠바에 가보면 한국 한류 타운이 있어요. 지금 대단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일본의 K-팝 전문가가 날 안내해서 다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질문 있냐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J-팝 전문가였어요. J-팝이 80년대 유럽에서 히트 쳤어요. 근데 이게 J-팝이 사그라졌어요. 그때 이제 우키오에하고 J-팝하고 스시가저가 했는데 다 사그라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건 스시밖에 없어요. 유럽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가 J-팝에서 K-팝으로 이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지. 당신은 J-팝 전문가에서 K-팝 전문가로 변했는데 K-팝과 J-팝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딱 그러죠. 다이나믹.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번째 대답이 점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봤다. 이거 잘 봤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아주 이걸 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자, 하여튼 근데 이거를 5월에 씨 뿌리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에 추수하고 해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추수 감사제지 일종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거를 주재하는 사람이 바로 천군이다. 천군. 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벼릅이 있었는데 그건 소도라고 그런다. 소도. 소도가 나오는데 이게 소대예요. 소대. 소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재밌는 게 나와요. 부도와 유사하다. 선악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토착신앙이라는 얘기야. 토착신앙적인데 나중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교와 차이가 있다. 선악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그럴까? 신앙이라는 면에서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게 토착신앙이고 불교는 외래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마는 아까 얘기했던 만진한 변환이에요. 만은 54개국, 진화는 12개국, 변화는 12개국. 근데 대국은 만여가라고 그랬고 소국은 수천가라고 그랬는데 인구로 따지면 5, 6만 대국이, 소국이 1, 2만입니다. 그러니까 대국은 국가가 되기 직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기 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군장과 청군이 따로 있다는 것은 재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천대 할 때 춤 동작이 나오는데 군무, 도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무일체. 이게 아주 우리의 특징입니다. 중국 사람이 이 이론을 남긴 이유는 중국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탕무와 비슷하다 한 얘기는 뭐냐면 탕무라는 거는 이렇게 타악기. 타악기를 칠 때 중국 사람도 타악기를 칠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탕묘라는 건 우리 치면 북춤이야, 북춤. 북춤. 북춤을 출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하는데 북춤을 출 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했다 하면 이거야. 이게 군무 아니면 도무. 이게 아주 한국 사람의 그 가무의 일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도는 이제 그게 일종의 신성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벼룹이라고 그랬어요. 구급 사람들이 사는데 이건 속된 세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도는 좀 신성지역. 어떻게 보면 성과 속이야. 성스러워. 소도가 어디 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지금 일단 우리가 소도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암각화가 있는데요. 암각화. 암각화가 그때 내가 뭐라 그랬죠? 방구대왕 같거나 그 천전양 같거나 다 뭐라 그랬어요? 재단이에요, 재단. 제사 지내는데요. 왜? 돌이 있으면 이런 데다 다 새겼잖아요. 곰, 호랑이, 뭐 고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서 많이 잡게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천전연은 동심원, 응? 마른 먹거리가 뭐라 그랬죠? 태양과 물, 농사 잘 짓게 해달라. 이런 데가 이제 소도예요, 소도. 자, 근데 이 삼한 시대를 대표하는 또 유물이 뭐냐? 지성묘예요, 지성묘. 요 왼쪽에 있는 이게 지금 이제 탁자식. 탁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석을 세우고 지석을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얹어 놓는 거예요. 이게 지성묘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신은 어디다 놓느냐? 여기다 놓는 거예요. 지상에. 그런데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 지석이 퇴화돼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돌을 얹어놔. 그러니까 그 바둑판 같이. 그래서 바둑판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왼쪽에 있는 걸 북방식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걸 남방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나는 북방식이냐 남방식이냐는 말을 쓰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일본 사람이 쓰기 시작했는데 이 탁자식은 북쪽이 많긴 많아요. 그렇다고 남쪽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바둑판식은 남쪽에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 북쪽에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많으니까 북방식, 바둑판식은 남쪽에 많으니까 남방식,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괜찮은데 일본은 이게 뭔가 흑심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흑심이. 어떤 흑심이 있냐? 아까도 내가 천강신화가 있고 난생신화가 있는데 북쪽은 일본 사람들이 천강신화고 남쪽은 난생신화다 이랬어요. 이유가 뭐냐? 북쪽하고 남쪽은 한반도는 뭐가? 족속하고 문화가 다르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남쪽은 일본이 이제 우리가 일본 영향권에 있고 북쪽은 북방 민족의 영향권에 있다. 우리 한강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한강 남쪽과 한강 북쪽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 남방 문화나 북방 문화를, 그리고 신화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 주몽 신화는 청강 신화도 있고 뭐가 있어요? 난생 신화도 있고. 그다음에 박혁거스 신화도 아래서 났지만 하늘에서. 또 김수로도 어디서 나왔어요? 아래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화의 특징은 이 청강 신화와 난생 신화가 복합적인 게 우리 신화의 특징이야. 굳이 얘기하면 단군 신화는 난생적인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응? 청강적인 것만 있죠. 또 아까 청강적인 게 또 하나 있었어, 좀 전에. 사만.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역적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시기적 차이다. 즉 뭐예요? 청강신화가 앞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방신화가 이제 플러스됐다.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북방은 청강이고 남방은 난생이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알게 모르게 그런 흑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성묘도 그렇게 이제 북방식이다 남방식이라 쓸 필요는 없어요. 탁자식 생긴 대로 바둑판식 쓰고, 다만 북쪽에는 탁자식이 많고 남쪽에는 바둑판식이 많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왼쪽이 부천시의 고강동 유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소도라고 볼 수 있는 유적이 발견됐어요.
이 소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이제 소떼예요, 소떼. 진또배기. 진또배기.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소떼, 소도, 이게 무슨 뜻일까? 되게 이제 그를 우리말로 소터라고 봅니다. 소터, 소순터. 소순터. 근데 재밌는 게, 그 안각화가 대체로 그런 데 있어요. 별봉. 그러니까 산이 막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있다가 산이 끝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가 봉우리가 딱 나타나. 이런 걸 별봉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가 어디냐? 저기 고령 양전동 안각화도 이런 데 나타나요. 그 다음에 흥에 있는 또 안각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각화의 또 특징은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물가에 있어요. 물가. 여러분들 절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 신사 들어갈 때 다 어떻게 해요? 손 씻고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물을 건너서 가잖아. 여기 피안으로 가는 거라고. 피안으로. 물이라는 게 성과 속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가 근데 그 포항에 가면 영일 냉수리 신랍이라고 있는데 거기 알게 모르게 이런 그 제사와 관련된 그런 게 비석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전사인. 전사인이라는 건 뭐냐?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루는 소를 죽인다. 근데 이게 왜 제사와 관련되냐? 제사는 대사, 중사, 소사가 있어요. 근데 제사 의례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뭐예요? 희생을 해요. 희생을. 서양에서는 뭘 많이 써요? 제사 양을 쓰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희생양. 희생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사할 때 뭘 써요? 소를 씁니다. 소. 사루. 사루. 그 다음이 이제 뭐 돼지 잡고 뭐 이래요. 염소 잡고. 대사, 중사, 소사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소를 잡는다. 이거 큰 제사구나. 예를 들면 저기 동대문 저기 가면 제기동 그쪽에 그 선농단이라고 있죠. 선농단. 그게 왜 설렁탕이 이제 나왔냐면 제사를 딱 지내고 나서 머릿고기 누구 줘요? 임금이나 대신들이 먹는 거예요. 머릿고기를. 나머지는 그 밑에 사람들이 먹어요. 그럼 그 구경원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냥 보내? 어떻게 해? 그 뭐래도 먹여야 되는데 그 고기를 다 나누면 이게 n분의 1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예? 물에다 넣고 끓여서 가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가수분해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설렁탕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국물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시조 혁것의 그 왕 삼국유사에 있는 건데 이제 아까 그 육촌장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이제 이 사람도 많아지고 사회가 적어되니까 뭔가 기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걸 통치할 통치자가 필요하다. 모였어요. 근데 이때 하늘에서 양산 및 나정으로 이상한 기운이 내려왔어요. 이게 천강이에요, 천강. 그리고 흰 말이 꿇어 있어요. 앉아 있었어요. 가봤더니 알이 하나 있었어요. 깨보니까 사내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박에서 나왔다. 바가지 같은 데서 나왔다. 그래서 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아령정에서 또 알령이 나와서 둘을 결혼시켰는데 이때 이제 추대해서 박혁거세를 왕으로. 혁거세라는 게 이제 빛난다. 뭐 이런 뜻인데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육촌장들은 토착 세력이야. 그지? 물론 육촌장도 원래 육촌장의 뭐예요? 조상들은 어디서 왔어요? 유이민 집단이야. 근데 이제 지나가니까 토착 세력이 됐어요. 이때 또 새로운 유이민 집단이 온 거예요. 박혁거세가. 그래가지고 결국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미 있었던 육촌장과 박혁거세가 싸우질 않고 어떻게 해요? 평화적으로 추대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어떤 신화를 보면 이렇게 되죠. 서양 신화는 어떻게? 백힌 돌에 날아온 돌이 투닥투닥 하다가 백힌 돌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날아온 돌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서로 갈등, 충돌합니다. 근데 우리 신화는 굉장히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게 아주 특히 신라 신화의 특징이야. 신라 신화의 특징. 자, 박효거세는 박씨의 시조면서 또 나라를 공격했어요. 사로국을. 여기에 이제 아령이 또 등장하는데 아령은 우물에서 나옵니다. 정청신화. 아까 내가 물이 굉장히 성스러운 거에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 보면 천강신화와 난생신화가 이제 복합적이다. 근데 지금 그 아령 나정과 관련된 데서 팔각건물지가 나왔어요. 팔각건물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왜 팔각정 아시죠? 팔각정. 이 팔각정이 지금 정자로 알려지고 우리한테는 팔각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휴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팔각건물지가 종교 신앙 공간,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저 이제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고구려에 환도산성에도 팔각건물지가 2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 이성산성에도 또 팔각건물지가 나오고. 신라의 경주에도 팔각건물지가 나왔고 또 오사카에도 팔각건물지가 나왔어요. 이 팔각건물지는 일종의 하늘에 대한 제사를 하는데요. 하늘에 대한 제사. 근데 다른 나라는 딱 하나씩만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는 환도산성에만 2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에는 사당이 2 있었다 이렇게. 하나는 주몽을 모셨고 또 하나는 누굴 모셨을까요? 유아부인. 그 기록이 나와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긴 2개예요. 사당이 2개 있었다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혁거세 신화 중에서 재밌는 부분은 이 혁거세가 죽었을 때 혁거세를 위해서 시조묘를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제사를 누구가 하게 하느냐? 친누이인 아노로서 행했다. 아노는 뭐야? 여동생이니까 어떻게 돼? 네? 여성이죠. 근데 우린 제사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걸로 알잖아요. 이건 유교식 제사죠. 우리 제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 이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대적인. 중세가 되면 남자가 하지만 고대에는 여성이 한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은 화랑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화랑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개 이제 싸우는 무사 집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랑은 원래가 무사 집단이 아니에요. 화랑도 제사 집단이에요. 그래서 화랑이 처음 할 때도 화랑들한테 이렇게 여자 옷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단장시켜서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왜 화랑이 그러냐? 화랑의 원조는 뭐예요? 원화예요, 원화. 원래 여자가 했어요. 여자가 했는데 여자들끼리 이제 시기와 질투를 싸워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남자로 바꾼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자가 그걸 했다는 거는 그건 분명히 무사단이 아니죠. 제사 집단이에요, 제사 집단.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남자를 시켰어요. 그래서 남자를 시키는데 화랑 여자들 같이 화장도 하고 예쁘게 분단장하고 요즘 BTS 같은 애들이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아주 여자같이 생긴 예쁘장한. 근데 왜 그럼 무사로 알게 되느냐? 전쟁 때 이 화랑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왜 갔냐? 제사 지내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세가 분리할 때 어떻게 희생한 거예요, 희생.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관창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사 집단처럼 보이지 원래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화랑 출신들이 이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김유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사 집단으로 이제 화랑이 전사단 군사 조직을
이렇게 조직해서 나간 적은 없어요. 그냥 전쟁터에 개별적으로 가서 이제 희생양이 된 거지. 희생양이 된 거지. 자, 그래서 고대에는 이 제사를 담당한 게 주로 여성이었다. 지금 신라의 나정과 아령정은 이제 경주에 가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제사와 관련된 게 여성과 관련된다라는 걸 아주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금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금관 그러면 이게 임금이 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도 드라마 보면 임금이 이게 실내에서 백관 만조백관 앞에 이렇게 딱 쓰고 있는데 원래 이 금관은 실내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야외에서 쓰는 거예요. 야외에서 시조묘나 신궁에 제사할 때, 하늘이나 시조묘에 제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금관을 쓸 때 옆에 뭐예요? 요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대개 언제 쓰느냐? 12시에 차는 거예요. 12시에 정오에.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제단입니다. 여기 이제 금관과 요대를 찬 뭐 왕이건 왕비건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신이시여 뭐 이래가지고 시조 신이여 뭐 이래가지고 신탁을 받아요. 그리고 이 금관을 쓰고 요대를 하고 뒤돌았습니다. 뒤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자, 12시야 지금. 응? 일로 싹 돌아섰어요. 그러면 금관 여기 이렇게 영락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저게 어떻게 돼? 팍 떨겠죠. 그래 소리가 나지. 요대가 촥, 이 금속이니까. 그럼 햇빛이 저쪽에서 비쳐요. 정오에. 그럼 어떻게 해요? 바짝바짝바짝. 하늘이 내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거지. 뭐 실내에서 이게 왜 그러냐? 빛과 소리를 활용한 카리스마. 여기 저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군대에서 헌병들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거 뭐지? 그 철모 안에 쓰는 거예요. 화이바가 까만색인데 헌병만 뭐예요? 화이바가 하얀색 반짝반짝 빛나. 걔네들은 그거 멀리서도 뭐예요? 잘 보여. 왜? 햇빛이 딱 비치면 반짝반짝해. 그 다음에 걔네들은 꼭 요 밑에다가 뭐해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거 베아링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쫙 걸어가면 어떻게 해? 착착착 소리 나. 왜? 난 헌병이다 이거지. 그냥 보병이 얘네들하고 다르다. 이게 뭐야? 빛과 소리를 활용한 카리스마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으면 딱 금관을 쓰고 요대를 하고 딱 신이셔 그래가지고 딱 나는 혀끝에 시조님으로부터 들었노라. 이 앞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러면 다들 그럴 때 여기서 그냥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막 하면서 햇빛이 바짝바짝 빛이 막 나잖아. 그다음에 여기서 착착 소리가 나죠. 야, 저분은 하늘이 내셨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말을 들어야 말아야 돼. 저건 신의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황남대총에서 나온 금관인데 황남대총은 남녀 쌍분이야. 근데 이게 남자 쪽에서 나왔겠어, 여자 쪽에서 나왔겠어? 여자 쪽에서 나왔다. 이 분명히 황남대총은 제일 크기 때문에 왕릉인데 왕과 왕비를 보는데 왕한테서는 금동관이 나왔어. 금관은 왕비한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사 누가 했다고 그랬죠? 여자가 했잖아. 이게 딱 사료와 유물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155호분이 천마총인데, 천마총. 이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그 왕릉이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155호분, 98호분, 이건 일본 사람들이 남발행을 한 거고, 여기 천마도가 나와서 그나마 천마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논란이 있었던 게, 이게 원래는 이 그림은 뭐냐면 말 있잖아요, 말.
말이 이제 말 타고 가다 보면 말이 막 한번 진흙이 튈 거 아니에요, 흙이. 그걸 막는 게 장리. 거기에 이제 이거 자작나무 껍질에다가 이제 한 건데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신라 때 그림이 이게 처음으로 발견된 거니까 고구려는 고부 벽화가 있어요. 또 백제도 있어요. 적지만 또 가야도 있어요. 신라는 없었거든. 이게 나왔습니다. 힘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거를 이제 천마다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이 이제 그 박격거세에 그 박격거세가 빛이 쫙 내렸는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마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논문 쓰면서 여기 동그라미 친데 말이에요. 이게 요 뿌리 하나 있어요, 뿌리. 독각수라고 그래요, 독각수. 이거 유니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독각수면 요게 말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기린이라는 거예요, 기린. 근데 기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기린 말고 그 상상의 동물 기린. 그래서 이제 기린이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어서 지금 뭐 아주 의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 저 길림성 집안시에 저쪽에 있는 고구려 장문청에 내가 1991년에 국교 수교하기 직전에 이제 갔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제 이건 무너질까봐 이렇게 한 건데 이 위에 올라가면 구멍이 이렇게 사각이 돼 있는데 구멍이 빵빵빵빵빵빵 뚫어져 있어요. 건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조물이. 구멍에다가 뭘 박았겠죠. 박고 지붕을 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디 무덤 위에다가 집을 져? 아니 정말 몰상식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이건 지금 우리 현대적 관점 내지는 중세적 관점이야. 고대의 관점은 뭐예요? 제사를 어디서 지내야 돼?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 지내야 돼. 그러니까 무덤에서 제일 위에서 지낸 거예요. 이게 고대적 관점.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는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삼국 유사에도 보면 무덤 자체를 무덤 묘자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당 묘자를 써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무덤 자체가 사당이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제사 지내요. 그런데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건 분명하거든.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네. 하늘로 제일 가까운 데 올라가죠. 사실 산신을 믿는 이유도 뭐야? 산신이 하늘과 제일 가까워. 그래서 당문신화도 보면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무, 신단수. 나무, 신이 내려오는 통로가 그런 거야. 하늘에서 산에 있는 뭘 통해서? 나무.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도 어디로 내려와요? 나무로 내려와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황금가지. 고대는 그러다가 중세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무덤이 저기 있고 앞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고대에는 건물을 무덤 위에다 짓다면 중세에는 무덤 앞쪽에다 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정자각이에요. 정자각. 고물의 정자에서 정자각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T자각이에요. T자각. T자각. 정자각에서 무덤을 보면서 제사 지내는 거죠. 이 중세적인 거예요. 그 고대와 중세는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예.